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동시키는 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입력에 대한 감지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동도 시키고 있어요. 이미지의 좌표값을 바꿔내서 이 바뀐 값대로 변화가 이루어졌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입력 감지와 변화를 따로 나눠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지 쪽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거는 사실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얘는 정말로 감지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여기서 실제로 변화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지금 이제 초기 구성 단계부터 좀 보면은 지금의 이제 코드를 많이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나눠놨죠. 근데 이 단계를 나눠놓은 게 실제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해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흐름적인 이해가 편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감지 부분에서 실제로 변화까지 함께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꾹 누르고 있었을 때의 변화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감지한 시점에서는 감지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 체크만 먼저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상황 체크한 값을 가지고 변화 쪽에서 실질적인 값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좀 진행을 해볼 거니까, 자, 제가 메인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left move 라고 하는 거 값 하나 false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right move라고 하는 값을 또 하나 만들어서 false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값을 좀 활용해서 감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 낼 거예요. 레프트 무브 왼쪽으로의 이동 일단 false, 라이트 무브 오른쪽으로의 이동이 false, 둘 다 false입니다. 기본값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키 다운이 감지가 되고 그 키 다운에서 레프트 왼쪽 방향 키가 감지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일을 여기서 안 할 거고요. 여기서는 레프트 무브의 값을 true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다음 내가 지금 입력한 키에 대한 감지가 오른쪽 방향 키가 맞다면 right move에 대한 값을 true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 이 자리에 조건을 다시 걸 거고요. 만약에 따져볼 거예요. left move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얘가 true라면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조건이 참을 만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려면 위에서부터 코드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서 객체 만들어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변수 선언됐고요. 내려와서 메인 이벤트 무한 루프에 도는데 이 안쪽에 보니까 마우스 키보드의 입력 감지 부분에서 키 다운 난 지금 왼쪽 방향 키를 누르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얘가 인지를 했대요. 그러면 레프트 무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rue로 변했겠죠. 자, 변했을 때 이 레프트 무브의 값은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니까 이 while문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true로 변했다는 얘기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폼은 끝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조건에서 얘가 true가 맞아? 그럼 위쪽에서 값이 변경된 상황, 키가 눌려 있는 상황이란 얘기겠죠. 그 상황일 때 이때 히어로.x의 값을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right move에 대한 값도 하나 처리를 똑같이 해줘 볼까요? right move에 대한 값이 true가 맞으면 얘는 플러스 10 시키겠다. 자, 일단 코드를 이 정도로 작성을 한 이후에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참 그리고 이제는 이미지 배경이 딱히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미지 배경 없는 걸로 좀 바꿔놨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방향키를 한 번 누르면 어때요 지금? 지금 무슨 일 벌어졌어요? 이미지 어디 갔어요?
다시 보세요. 이거는 이거 뭐 이동하는 거를 좀 줄여놓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 방향키를 한 번 딱 눌러요. 꾹 누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눌러요.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너무나 착실하게 알아먹고 수행하고 있어요. 자, 눈으로 한번 쫓아볼게요. 처음에 코드가 쭉 내려오다가 제가 왼쪽 방향키를 한 번 누른 행위를 했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메인 이벤트 안쪽에 들어와서 FPS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입력 감지 들어왔는데 이건 아닐 거고요. 우린 지금 왼쪽 키보드 한 번 눌렀으니까 자, 그럼 타입 키다운 한 번 인지를 했겠네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키 레프트 맞겠네요. 그럼 얘가 true로 바뀌었죠. 자, 한 번 눌렀든 여러 번 눌렀든 꾹 눌렀든 상관없이 어차피 얘는 true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상태로 얘는 안 할 거고 왼쪽 방향 키였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레프트 무브 true 맞겠네요. 그러면 1을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조건 얘는 아니니까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컬러 채워 히어로 보여줘. 그 다음에 업데이트 사용자 화면에 보여줘. 그 다음 게임 종료 안 만나고 위로 올라가죠. 무한루프니까 올라가요. 여기까지 했을 때 1 이동한 만큼의 화면이 한번 그려졌단 얘기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문 돌아야죠. 걸어서 내려옵니다. FPS 설정됐고요. 그 다음 키보드 입력 감지했고요. 여기서 또 얘가 얘가 지금 두 번째 돌았을 때 첫 번째 반복 시점에서는 참을 만났고 우리가 수행을 했어요. 두 번째로 반복이 돌 때 이 상황은 참인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눌렀을 때 키다운 감지됐고요. 이거 처리해서 true가 됐습니다. 내려갔다 지금 올라와서 다시 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일 때는 저는 한 번 눌렀다 뗐으니까 더 이상 키다운 없어요. 그럼 키다운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하겠죠. 안 합니다. 내려왔어요. 레프트 무브 감 뭐예요? true잖아요. 아직 바꾼 적 없죠. 자, 우리가 키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키다운을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눌렀지만 이런 그 변수 가지고 상태 체크를 한 상황에서는 이 값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지 않으면 얘는 계속해서 이걸 수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자, if 이벤트 타입 게임 키업 할 거예요. 키업에 대한 감지를 할 것이고 그 안쪽에서 if 이벤트 키가 하이게임 k left 키업에 대한 감지를 했는데 그 키업 상황에서 그 키가 업된 키보드가 왼쪽 방향키가 맞다면 이런 뜻이에요. left move의 값을 false로 바꾸겠다. 다시 이거랑 마찬가지로 라이트에 관련된 것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키업에 대한 체크를 완료를 했네요. 그럼 키 다운 상황일 때, 키 업 상황일 때 우리가 체크를 했으니까 자, 다시 게임을 실행시켜서 아까랑 똑같이 한 번 눌러볼게요. 한 번만 딱 누르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이동하고 끝났죠? 자, 이게 가능한 거 눈으로 한번 다시 쫓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키보드 한 번 딱 눌렀다 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메인 이벤트를 들어왔다. 들어와서 FPS 설정했고요. 입력 감지했는데 키다운 입력 감지를 했겠죠? 레프트가 맞으니까 true로 바꿨어요. 이거 안 할 거고 얘도 안 할 거고 얘도 안 하겠죠. 다 거짓일 거니까. 내려왔습니다. 이 녀석 true 맞으니까 얘를 수행을 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 봤는데 이거 거짓이라 안 할 거고요. 컬러 그려, 히어로 보여줘, 사용자한테 보여줘. 그리고 올라갔죠. 이미 X좌표 1 이동하고 사용자한테 화면 보여준 뒤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키다운 얘는 거짓이네요. 안 하겠죠. 그럼 얘네들도 다 안 한다는 얘기고 와봤더니 얘가 참이네요. 키가 업 됐으니까 다운됐던 키가 올라왔단 얘기, 키 업이 인식이 됐단 얘기니까 그때 보면 얘가 맞네요. 방금 내려갔다가 올라온 키가 왼쪽 방향 키가 맞죠. 레프트 무브의 값이 다시 펄스로 바뀌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안 할 거고요. 얘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히어로 보여주고 업데이트 했으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낸 이 시점에 우리가 꾹 누르면 얘는 계속 갈 것이고 빼면 멈추고 꾹 누르면 또 갈 것이고 빼면 멈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히어로가 움직여야 되는 x 좌표의 값을 10으로 했다가 1로 했다가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행위조차도 그냥 할 게 아니라 변수 처리 같은 거 항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일단 10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히어로.move에다가 무브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그냥 값을 직접 넣지 않고 변수 처리한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 만약에 게임을 하던 중에 제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고요, 그 아이템을 아이템을 먹어서 능력을 입히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동속도 아이템에 관련된 아이템을 먹었다면 내 이동속도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 변수의 값만 변화시켜주면은 우리가 그런 것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다시 해보면 얘는 10만큼씩 이동하니까 좀 빠르고요. 아까 1은 상당히 느린 상태였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슈팅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디테일들을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왼쪽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킨다, 우주선을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주선이 왼쪽으로 살짝 기우는 듯한 모양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따로 쓰는 겁니다. 이미지를 실제로 그렇게 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동했다고 해서 이미지를 구기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구겨진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디테일을 살리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돌고 있는 이 무한 루프,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를, 아니다, 그냥 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한 번 눌렀다 떼는데, 왼쪽 방향키를 한 번 눌렀다 떼는데, 이렇게 눌렀다 떼는 거랑 이렇게 눌렀다 떼는 거랑 둘 다 한 번 눌렀다 뗐죠. 근데 이동하는 거리가 같나요? 다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벤트.type 타입 같은 걸 막 찍어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제가 키보드를 한 번 눌렀다가 뗀다고 해도, 그 한 번을 정말 딸깍으로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한 번만 입력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지금 코드가 설정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반복문이 돌 때마다 감지를 할 것이고, 감지된 결과를 가지고 값을 바꿔서 처리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자 딸깍 하는 거 완전 딸깍했어요. 딸깍. 근데 지금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이만큼 움직이는 거랑 조금씩 다르죠. 누를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 한 번만 딱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키보드가 그래요. 왜냐면 이 반복문이 도는 속도는 우리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니까. 이 연산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도 돌고 있어요. 돌고 있지만 이 반복문 안에서 감지하는 거 없고요, 변화한 게 없으니까 화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내부적으로는 반복문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하는 이 찰나의 순간, 이 딸깍에서 한 번만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문에 걸쳤으면 여러 번 인지가 돼서 이 좌표가 10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20, 30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 했을 때는 이 값을, 상태를 변화하는 걸 변수 가지고 체크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값을 가지고 움직여서 더 못하게 했으니까 좀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키는 정확하게 한 번만 누르는 게 쉽지가 않다. 지금도 똑같이 한 번씩 딸깍딸깍 하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걸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을 또 붙이겠다라고 해서 위아래 상하에 대한 움직임도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상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 좌우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이라든지 아니면 대각선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경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움직임을 다채롭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조건이 얼마나 더 디테일해지고 이 조건 안에서 처리가 얼마나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 디테일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라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이 게임이 되게 잘 만든 게임인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이 지금 우리가 이 정도 게임을 만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얘네 대각선 움직임이 있나요? 얘네 상하좌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물 같은 거 물풍선 하나 설치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물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터지죠. 터졌을 때 그 물풍선의 파워에 따라서 블럭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와요. 그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요 정도 배웠는데 사실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물풍선을 내려놓는 행위도 결국엔 이미지를 갖다가 넣은 걸 거고, 그 이미지도 물풍선이 약간 숨 쉬는 것처럼 움직였었죠 옛날에. 그런 것도 이미지 두 개를 번갈아 쓰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거, 아이템이 맵에 존재했습니다. 이미지를 또 갖다 놓는다는 얘기고요. 그 이미지와 내 캐릭터의 좌표가 겹치면 그 이 아이템을 먹은 걸로 취급하고 내 이동 속도를 변화하거나 내 물대포의 그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인 이 슈팅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로직에서 조금씩만 디테일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간단한 게임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설치한 물풍선이 터졌을 때 이걸 내가 맞으면 나는 이 물풍선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설치한 물풍선에 나도 죽죠. 이러면 코드는 진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제 괜찮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한창 많이 했던 그런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명하고 이제 뭔가 되게 휘황찬란한 게임인 것 같아도 막상 코드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이런 식으로만 개발을 했을 때에는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그 부드러움이라던가 깨끗함, 깔끔함, 디테일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유사하게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또 이거 알아볼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동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는데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의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났다가 다시 끌고 오면 또 오죠? 내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플레이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내 캐릭터가.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왼쪽 방향키를 꾹 누르고 있다라고 해도 화면의 끝자락에 이제 이 이미지의 X좌표가 화면의 끝자락에 걸치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얘는 아무리 키를 눌러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처리를 해줄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 게임 화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릴 건데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힌트가 나왔는데, 지금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만하대요. 예를 들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왼쪽 끝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이미지 끝자락이 닿으면 얘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 이미지가 지금 저쪽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뭐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X좌표 아닐까요? 왜냐면 이 X좌표가 여기에 있는 그 끝자락에 있는 X좌표랑 겹친다면, 동일해진다면 그 순간이 이미지의 이 왼쪽 면이 여기가 이쪽에 붙어 있는 상황이 될 거니까, 여기에.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여기. 이 벽면에 이미지가 딱 붙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가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 x좌표가 이 오른쪽 상단 점이 가진 x좌표랑 여기랑 같아지면 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미지가 나갈 거기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인다면 이미지는 잘리게 되는 거일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얘랑 같냐, 이걸 기준으로 얘랑 같냐 이런 걸 따져볼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x좌표 우리가 뭘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히어로라는 이미지의 x좌표. 히어로.x 갖고 알고 있죠?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태의 x좌표예요. 그죠? 그게 뭐랑 같아졌을 때 왼쪽으로 더 이상 못 가야 된다고요? 이거. 얘는 x좌표가 몇인데요? 이 면에 대해서 이 한쪽 면에 대해서 x좌표는 몇이죠? 0 아닌가요? 그쵸? 0,0이 저 위에 꼭다리였으니까 여긴 0입니다. 그럼 여긴 얼마예요? 400이죠. 우리가 사이즈를 400으로 놨으니까. 그러면 히어로의 x좌표가 0과 같아질 때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그럼 반대쪽 400이랑 같아졌을 때 멈춰야 돼요. 히어로의 x좌표가 400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히어로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이미 화면 밖으로 나갔죠. 왜냐면 이미지의 x좌표랑 y좌표는 이 왼쪽 상단 기준으로 따져질 거니까. 그럼 얘 가지고 따져야 돼요? 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x좌표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얘 어떻게 알죠? 이미지가 가진 x좌표에서 이미지의 너비만큼 플러스가 되면 이 좌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가 가진 히어로.x가 가지고 있는 x좌표의 너비, 이 너비 누가 알고 있어요? 히어로.wid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결과가 400이랑 같으면 이란 조건을 줘야겠네요. 이걸 근데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400에서 너비를 뺐을 때의 좌표가 x좌표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떤 수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쓸 수 있는 좌표값은 히어로.x이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그대로 두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위치를 연산을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코드의 좀 통일성과 이런 밸런스가 좀 맞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로 한 이 설명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기면 돼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조건도 나왔고요. 그 조건이 참이 됐을 때 행해야 되는 일도 나왔어요. 이 내용 가지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참, 그리고 제가 아까 히어로.move 변수 하나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활용을 했는데 이 히어로.move는 히어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히어로 변수를 가지고서 외부에서 인스턴스 속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지금 혼용한 겁니다. init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든 변수 2개, 다른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변수 이미지, with, height 이렇게 여러 개, 그리고 외부에서 만든 변수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 혼용한 거예요. 이 무브도 당연히 히어로 안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거고요.